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 정권과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전에 그 미소공동회의를 거치고 나서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1차, 2차가 결렬되고 난 뒤에 유엔 총회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해라라고 얘기하고 남한만의 총선거를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남한의 총선거를 반대하는 활동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제주 4.3 사건과 그 다음에 여수 순천 19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도 끝까지 이제 남한에서는 총선거를 밀어붙이게 되고 총선거를 통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텐데 보시면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50 총선거입니다. 5월 10일 날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 중도파와 이제 좌파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제 총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재헌헌법을 통해서 재헌국가가 수립되게 됩니다. 여기서 재헌헌법의 내용은 보시면 상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이제 국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내용에 내각 책임제란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각 책임제란 말은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지 않고 간선제로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통령 직선제와 간선제의 차이점은요, 직선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들 국민이 스스로 투표를 해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 걸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고요. 대통령 간선제는 여러분들이 뽑았던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대표자를 국회의원들이 대신 뽑는 거. 그래서 직선제 같은 경우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 간선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걸 간선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는 재헌헌법이 통과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해서 뭐냐면 줄여서 우리는 반민특위라고 부릅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민족에 반대되는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특히 친일파들을 찾아서 엄중하게 이제 처벌을 내리는 위원회를 반민특위라고 불렀습니다. 원래라면 나라가 새로 이제 광복을 하고 난 뒤에 이런 행동들이 제일 먼저 선행되었어야 하지만 시기가 조금 늦었죠. 근데 이 반민특위가 안 좋아지는 행위가 한 게 있는데,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 반민특위의 행동을 반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원래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권력층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승만 정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이런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들이 다 청산되고 난다면 자신의 지지기반층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서 반민특위의 행동을 약간 크게 도와주지 않았던 이제 이승만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족의 아픈 과거였던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6.25 전쟁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6.25 전쟁의 순서만 조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마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지도를 통해서 나올 텐데, 첫 번째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지자마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낙동강 이남 지역까지 쭉 3일 만에 다 밀리게 돼요. 그러면서 부산과 일부 남부 지역만 남게 되는 상황에서 미군이 도움을 줘서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메가다 정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면서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압록강 근처까지 이제 남한군이 치고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때 당시에 중국군이 다시 우리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다시 일사후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전선이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자, 그 이후 남한과 미군의 연합군들이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지금의 38도선까지 회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휴전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 휴전협정이 3년가량 지속돼요. 그러면서 6.25 38선 전선에서 굉장히 많은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휴전협정을 맺게 되고 이제 6.25 전쟁은 저희가 지금도 휴전인 상황인 거죠. 자, 그 상황에 대해서 지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도를. 아마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지도를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이 6.25 전쟁 중에 자, 이승만 정부는 이승만의 발췌개헌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이 발췌개헌이란 말은 자, 2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승만 정권이 부패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이승만을 싫어하는 경향이 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고 났더니 이승만 정권이 아니었던 지금의 여당이 아닌 야당, 이승만을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당선되면서 아까 앞에서 배웠잖아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 간선제라고. 국회의원들이 뽑게 되면 아마 이승만 자신이 뽑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발췌개헌이라는 건 그 헌법을 따로 한 부분만 떼어서 개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 직선제를 바꾸면서 이제 국민들이 투표하게 되고 국민들은 이승만 정권을 한 번 더 믿어줍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다시 2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 번 더 대통령, 1대, 2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지만 3대, 세 번째도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4.4 5.입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 계속해서 대통령에 나갈 수 있다, 임기를 할 수 있다라는 연임 제한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러한 개헌을 하게 되는데 4.4 5.입이라는 건 이때 당시에 그 국회 이제 회의를 주최할 때 의견을 내고 이걸 통과시키는 데는요 3분의 2 가량이 필요합니다, 인원에. 근데 여기서 정족수가 200명 가량 됐을 때 3분의 2 해서 136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이승만 정권을 밀어줬던 자유당이라고 있습니다. 자유당 인원이 찬성을 했을 때 135.3333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135.3이라면 13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4.4 5.입이라고 해서 135.3은 내림을 하게 되면 135라고 해서 136명이 아니라 135가 맞다. 그래서 반올림을 했다. 4.4 5.입이란 말은 반올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35명이 됐으니까 우리는 통과됐다라고 해서 4.4 5.입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발췌개헌과 4.4 5.입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은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각 정권마다 있었던 업적에 대해서 조금씩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수능 거의 마지막 문제, 마지막 한두 문제나 또는 한국사 검정시험 마지막 한 49번, 50번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정권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오니까 반드시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5월 10일 50 총선거를 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게 되고 그때 재헌국가가 선포되었다는 거, 그리고 재헌헌법 내용 중에는 삼권분립, 알고 계시죠?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세 개의 3권으로 나뉘었다는 거, 그 다음 내각 책임제였다는 거, 그 다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게 예를 들어서 친일파를 처단하려고 했으나 이승만 정권에선 여기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6.25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 6.25 전쟁은 지도에 따라서 전쟁이 시작되고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되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압록강유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145태 중공군의 개입으로 145태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38도선까지 치고 올라가서 이 38선에서 굳어졌다는 거, 이 지도의 내용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이 교과서 지도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승만 정권에 있었던 발췌개헌과 4.4 5.입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 내용,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그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